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몸은 주인공은 혈액이죠. 또 혈액이 뭘 만들어요? 체액을 조직액을 만들죠. 그럼 혈액에서 눈물을 만들고 콧물을 만들고 또 침을 만들어요. 그러면 과연 눈물, 침, 또 코 속에 액 있죠. 이 코액은, 코 흘리는 액은 산소를 흡수해버려요. 야, 이 코액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코 풀죠, 우리가. 우리가 이게 흡수하면 산소는 공기죠. 공기를 흡수해요, 그냥. 산소를, 물이. 그렇게 강한 면역이 있어야 돼요. 자, 혈액이나 체액이나 면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혈액이 피가 흘러서 코에다가 코액을 만들어내요. 코 속에도 강물이 있거든요. 샘이 있어요, 샘. 그럼 만들어 넣어가지고 코액이, 침이, 눈물이 면역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집에서요 한번 해보세요. 컵에다가 흰쌀을 300개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물을 부어서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흰쌀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코로 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코 세포가 죽은 사람은요, 냄새에 맡는 사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많죠. 음식 맛도 모르고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코세포가, 코액이 죽은 사람이에요. 코액이 면역을 잃은 사람이죠. 근데 썩은 냄새 나는데 여기에 세균이요. 와글와글와글와글 해요. 그 현미경 이 슬라이드 판에, 유리판에다가 이 썩은 물을 한 방울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속에는 세균이 수억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침을 여러분들이 이만큼 해서 만들어서 이거 떨어뜨려 봐요. 자, 현미에 썩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현미경로 들여다보면 600배로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세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침을 한 방울 딱 뱉어봐요. 그러면 이 세균이 침으로 해서 세균이 죽어야 되죠. 면역이 있는 침은. 면역이 없는 침은 이 세균이 안 죽죠. 그러면 여기 치주염이 생기는 침, 입안에 구강에 냄새 나는 침, 그러면 면역을 잃은 체액이겠죠. 면역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그러면 세균 싸움하고 현미 속에 생긴 세균하고, 현미가 아니라 백미 속 애들은, 정말 이거 죄송합니다. 백미 속 애들은 세균하고, 그 다음에 이 침에 면역하고 싸움을 붙여보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육류를 먹어요. 육고기 있죠? 우리가 이거 육회 먹는 집이 어디 가면 있어요? 한식집이나 또는 어디 가면요? 육회를 여러분들이 한 1g이나 2g만 집어넣고요, 물을 뽑아요. 10시간만 되면요, 세균이 꼭 이 썩은 냄새 똑같이 나요. 그럼 여긴 박테리아가 생기겠죠? 세균이 와글와글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실험을 한번 해봐요. 침하고 눈물하고 코액을 갖다가 붙여봐요. 그러면 이기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면역이 있는 사람은. 80%는 다 진답니다, 이 세균한테. 그러니까 오늘날 감기가 자주 들고,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가는데 이 코액이 못 이기니까 체액이 면역을 잃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면역이 어디 있느냐? 이 체액의 면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알질 못해요. 그러면 내 콧물, 눈물, 침, 위액, 장액, 간액, 이것에
면역을 있게 만들어주질 않고 그냥 벌러지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뭐 감기가 들어오면 또르륵 가서 감기약 먹죠. 눈이 결막이 오면 뭘 먹어요? 눈에 집어넣는 뭐 항생제 같은 거 먹고요. 자, 치주염이 오면 뭐가 먹어요? 항생제 먹죠. 아스피린 같은 거 먹죠. 두통 오면요. 이래서 우리가 자꾸 체액에 혈액에 면역을 잃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항생제를 먹으면 조직이 파괴돼요. 혈액이 흐르질 않아요. 혈액이 썩어요. 그렇게 결과되니까 모세혈관이 수축, 이완이 안 되니까 위에 소화액이 말라지고, 위에 솔직한 얘기로 위에 이 위벽에는 모세혈관이로 돼 있죠. 모세혈관이에서 위액을 만들어 주는데 혈관을 통해서 이게 막히니까, 항생제에서 막히니까 또 위가 좁아져요. 적어져요. 항생제를 먹는 사람은요, 폐도 적어지고 신장도 적어져요. 자꾸 오그라드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숨을 쉬어요. 제대로 소화액을 분비가 돼요. 위액이나 간액이 제대로 작아지니까 되죠. 그러니까 위액이 자꾸 말라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죠. 또 뭐가 말라요? 간액도 말라요. 샘물이 자꾸 말르니까 결국 간액이 나와요. 위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이 알칼리를 만들어주는 기관이죠. 산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벌러지가 껴요. 간염, 지방간, 간암. 그래서 체액과 이 세균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것은 3대 영양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걸 뭘 좋아해요? 고기가 아닙니다.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포가 가장 에너지를 내기를 좋아하고 방긋방긋 웃고 자기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말에 놀라다니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 탄수화물이에요. 바로 고구마, 감자, 겉벌이, 현미, 통밀.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건 생선이거든요. 단백질, 지방질. 거기다가 저염고미만 있으면은 썩지 않아요. 면역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3대 영양소를 먹고 심장을 누가 뛰게 만들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저염고미가 뛰게 합니다. 그럼 저염고미가 심장을 뛰게 하면 심장 세포는 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먹죠.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심장이 나는 기쁘다, 뚝딱 하고 뛰죠. 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심장을 뛰게 할까? 심장을 뛰게 하는 물질이 뭐냐? 바로 저염고미에 뛰게 해주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혈액을 누가 만드냐? 혈액도 미네랄이 만들어요. 혈액, 피도요. 저염고미가 없으면요, 탄수화물, 단백질을, 포도당을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포도당은 바로 포도당이 혈관이 흘러가서 포도당이 결국 조직액을 만들죠. 조직액이 바로 체액이죠. 눈물액, 코액, 치맥. 이것을 누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이나 눈물이나 코액에 면역이 있어야 돼. 간액에 면역이 없으면 간염이 오죠. 간액에 면역이 있으면 간체액이 면역이 있으면 간염이라는 건, 지방간이라는 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면역 물질은 뭐냐? 우리가 동맥을 타고 저염고미가 들어있는 3대 영양소가 온몸에 날라다주고 거기서 나온 부설물을 전부 정맥을 타고 신장을 뺑뺑 돕니다. 혈관을. 그러면서 신장에서 그 부산물을 전부 신장에서 제거를 해요. 걸러서 다시 재흡수를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더러운 독물질을 방관에 맞다가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소변에는 완전히 뭐예요? 더러운 독소가 95%가 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성강을 누가 만드냐? 저염고미가. 알카리강은 누가 만드냐? 역시 저염고미. 그래서 간 알카리강을 우리가 1리터 정도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쓸개액을 만들죠. 쓸개액은 우리 몸에 뭘 만들어줘요? 약 알칼리 체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저염고미가 없인 우리 몸의 알칼리로 체질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은, 소장강은 방금 말씀드렸죠. 10리터를 만든다고 그랬죠. 하루에. 그래 10리터에게 면역이 있어야 돼요. 면역이 있어야만, 소장강에서 포도당에 면역이 있어야만 조직, 우리 몸속에 액체를 만들죠. 그래서 새로운 샘을 만들기 위해서는 3대 영양소를 꼭 섭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식품이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3대 영양소만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피가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식품이 있다고 그래도요, 우리 3대 영양소만 못합니다.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에 아주 면역을 올려줄 수 있는 조직과 혈액속의 조직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세 번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실험은요, 개 있죠. 개에게 흰쌀만 줘봐요. 아주 정수기 물만 줘봤어요. 개에게. 다른 걸 안 주고 뭐만 줘요? 흰쌀 밥하고 정수기 물이에요.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수기 물하고 흰쌀 밥에 미네랄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주었더니 6개월 만에 개가 염증으로 쌓이는데요. 자, 위염, 자궁염, 치중염, 뭐 그냥 염증으로 전부 몸이 염증이에요. 온 피부까지 가려움증까지 다 옮겼어요. 그러면 혈액과 체액의 면역을 아주 로스터, 잃어버린 개였죠. 그래서 그 개의 침을 좀 흘리게 해가지고 슬라이드 유리판에다 개침을 한 방울쯤 떨어뜨리고요. 항생제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다가 항생제를. 그랬더니 여기 600배로 들어가보니 세균이 그냥 와글와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에다가 이제 항생제를 넣어봤더니요. 항생제는 30분 만에 개의 침에 있는 세균을 죽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3대 영양소에다가 저염고미를 탄 1.0%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떨어뜨리니까 4초 만에 다 죽어버려요. 1, 2, 3, 4. 4초 만에 있는 이 항생제는 30분 만에 죽는 세균이 3대 영양소로 저염고미를 타는 건 자연이 준, 이걸 하늘에 내려준 자연이 준 3대 영양소. 이 땅에서 가장 건강식품이에요. 가장 우리 혈액을,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연 물질을 떨어뜨렸더니 개의 침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 4초 만에 죽어버린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개발한 항생제는 30분 만에 죽는데 이건 4초 만에 죽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저염고미는 바다에서 추출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맹물은요, 강물을 만듭니다. 맹물은 강물을 고인물을 만들어요. 부종이 오고 수독증을 만들어요. 그런 저염고미는 그냥 샘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혈관의 강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요. 온몸을. 온몸을 돌아주고 찌꺼기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영양소를 3대 영양소를 대주는 이래 생명의 씨를 만드는데요. 이건 생명의 씨가 아니라 전부 고인물을 만들어 세균이 번식하면서 세균이 우리 몸을 전부 파먹고 사람을 조직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개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말이죠. 저희들 이것을 먹고서 대장암에 걸리신 분이 피를 대장에 고인 고인물이
그 대장의 핏물, 수술하는 약물, 그 고인 걸 핏덩어리를요, 자그마치 종발, 이마는 종발로 하나 쏟고요, 이불이만큼 토하고, 그 대장암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그 세포가 살아나요. 3대 영양소와 대장액의 면역을 길러가지고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곰이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곰이,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들어를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